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회청팀입니다. 무역회청이라는 팀의 이름은 쾌청한 통상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역회청의 의미를 담아 4인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역동적으로 풍산을 읽는 쾌속하게 대변하고 청명하게 해답을 제시한 팀 무역회청입니다. 오늘도 통상은 네, 저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저는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방어막을 구축하고 또한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 안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2024년 기준 대미 의존도는 49.1%나 됩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이 150만 명을 넘고 고용 유발 개수도 6명이 넘어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과 맞대응을 하면서 방어 수단을 구축해야 미국 시장 외 수출 다변화할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오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이 경제와 국방, 안보의 위험이 있음에 먼저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맞대응을 보복적 성격의 경제정책적 조치로 정의하며 이에 입각한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맞대응은 관세전을 초래하며 국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대응은 관세전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중국과 미국은 상호 보복 관세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협정을 통한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증대와 미국의 공격적 대중무역 관세 중단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방어적 성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교적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맞대응은 동맹 사이의 안보 분야 등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양국의 안보 문제 역시 관세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안보를 공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맞대응으로 촉발된 관세전이 안보 분야로 확장될 경우 국가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시점에서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여서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증적입니다.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우리는 추 협상에서 대응 용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EU는 핵 계획이라는 맞대응책을 수립하였음에도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조하면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맞대응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체스 선수였던 아론 님조비치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는 행위가 아니라 담배 곽을 올려놓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의 영향력을 사례로 위협은 행동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위협 그 자체가 게임에서 곧 상대에게 동요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윤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제 맞대응을 통해서 이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며 이제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맞대응을 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 다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그러한 맞대응을 통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과연 맞대응 시 한미동맹과 같은 안보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와 안보의 연동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며 미국은 칩스 IRA, 도메스틱 콘텐트로 산업 정책을 이미 안보 프레임에 올려놨습니다. 동맹 내 공급망 편익과 국내상 요건이 이제 핵심이며 이런 시기에 한국이 보복으로 나서게 된다면 동맹 내 산업안보 협력에 정치 비용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단기 통상 갈등이었으나 바로 지소미아 종료 논의로 번지며 안보 신뢰를 흔든 전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한 맞대응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입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45%의 대미 의존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미국 시장은 우리와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맞대응은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를 봤었을 때도 보복은 협상력 상승이 아니라 관세전의 확대를 초래하였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은 곧바로 관세율을 25에서 45%로 확대했고 양국의 GDP 손실이 2,450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다. 맞대응은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안에 집어넣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팀 입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이제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그런 수출의 그런 다변화, 안보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맞대응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원래는 이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 중국을 통해서 그런 생산 기지를 늘려가면서 최대한 그런 미국은 최대한 상품을 수요를 하는 국가 그리고 중국은 생산하는 국가라고 최대한 프레임이 씌워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는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국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원래는 이제 생산을 하면서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 자체 내에서도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서서 최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최대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그런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맞대응을 하게 될 경우 보복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현재 지정학적인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고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앞으로의 동아시아 전략을 펼쳐 나갈 때 한국의 그런 지리적인 그런 이점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점도 미국 측에 제안을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반대측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수출과 수입을 통해 교류를 하다가 현재는 무역의 기조가 자국 우선주의로 표방하는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역시도 자체적 공급망을 활성화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통해 그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자국 우선주의 표방의 사례가 미국의 그 일방적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맞대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맥락과 좀 다른 맥락이 아닌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으로 오히려 한국이 유리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협상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또한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미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저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상대 측께서 왜 우리나라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대만,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들 역시도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데에는 충분히 그러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전략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맞대응을 통해서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반박에서 협상을 통한 수출 다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반박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 역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자국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시장의 활로를 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 시장이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 시장의 경우 첫 번째의 문제점은 이제 그런 인력이 충분히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최대한 습득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인력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의 문제점은 그리고 지역마다 그런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의 다변화, 일단 현재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공급망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왔는데,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바꿔 나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해당되는 세율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보 문제의 측면에서도 물론 다른 그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더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고 한 입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말 아직은 통일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유럽 전체로 이제 철도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한 더 충분히 한국의 그런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뭔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가 정말 좋은 나라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이제 통화스와프 문제로 인해서 최대한 지연을 되고 있는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반대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지정학적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충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저 통일되지 않았고 그저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다, 또한 그것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서 그것을 미국이 계속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다 가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만을, 즉 대한민국과 한반도만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방점을 세계적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높은 것이냐, 혹은 정말 다른 대륙, 다른 지점에 비교해서 높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이 과연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냐 안 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실증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저희가 맞대응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답이 없으십니다. 또한 이제 처음에 입론을 하실 때 특정 산업에 대한 방어를 통해서 단기적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 맞습니다. 즉각적 보복은 단기적 충격은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충격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분석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장기적인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도 더더욱 맞대응보다는 우리 한국이 가진 입지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판단이 아닐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통화스와프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제 제 의견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정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아직 통일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미국이 그거를 기다리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최근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제 현재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공격무기 자산들을 한국에 최대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중과의 그런 관세 전쟁도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도 충분히 미중 문제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현재의 중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하이나 그런
경제 중심지를 만약에 이제 아직은 뭐 전쟁이 난 상태이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런 경제 지역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점을 감안을 했고 중국을 견제하기에 정말 용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출 다변화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분명 있지만 일단은 세율이나 이런 레버리지 한국이 가진 그런 레버리지들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충분한 협상이나 그런 방어적인 전략을 더 구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통화 스와프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 한미 간의 협상에서의 불확실성 같은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것은 상대 측이 이제 주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작은 불확실성만 가지고서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 스와프 문제는 한미 사이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속에서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우리 측의 명분 역시 명확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측께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협상과 방어적 수단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장래의 유망성을 가지고서 협상을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맞대응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저희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협상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미국은 또한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IPEF, 칩4, 그다음에 MMSP 등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과의 소통 창구는 이미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상 및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 보호무역 정책은 이제 일시적인 관세 기반의 조치이므로 더더욱 이제 맞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핵심 현안 대부분을 유보하는 방안으로 돌리는 것이 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판단이 아닐지 선택이 아닐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현재 이제 미국과 한국이 현재 관세의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현재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거는 3,500억 달러를 현금 지출을 늘려서 해야 된다. 최대한 지금 현재 먼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만약에 먼저 받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외환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2의 그 IMF 문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도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반대측 분들께서 이제 갖고 계신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그런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또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500억 달러의 그런 현금 비중을 좀 낮추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비중을 늘린다면 충분히 그런 협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측 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저희 반대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찬성 측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DSB 승인 없는 보복은 국제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와 규범에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국가라는 선진국적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맞대응을 통한 관세 보복에 나선다면 규범을 지키는 중견국이라는 한국의 외교 자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철강 분쟁에서도 WTO 절차를 병행하며 국제적 여론을 얻었고 그 결과 미국과 재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한국의 그런 자산과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호 무역 조치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관세 보복과 같은 맞대응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예, 상대 측께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께서 맞대응 시에는 관세를 오히려 더 대규모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묵인하시면서 이러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같은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반대 측에 이제 불리한 수사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서 협상으로 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역시 이제 저희 반대 측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의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상할 부분은 협상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그런 전략적 가치나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보복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인용이나 말씀해 주신 걸 인용을 했을 때는 더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더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불확실성적인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맞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제 관련해서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맞대응할 부분들은 충분히 맞대응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 그런 어느 정도 맞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무역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 관세와 리쇼어링 정책 등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는 의미에서 대미 협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반대 측은 맞대응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많은 국익과 불확실성 해소가 있음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압박하며 협상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합니다. 맞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제 찬성 측께서 끊임없이 저희 측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정작 찬성 측께서는 통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더 불확실한 요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하시면서 본인의 주장을 이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대 측의 주장에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측의 주장 동맹 사이의 안보 문제로 이러한 맞대응이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맞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실증적이라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측의 주장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미국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맞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다양한 근거도 결국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피해를 입거나 전면적인 관세전에 들어간다면 그저 공허한 수사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무역회청팀은 우리 기업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 즉 쾌청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맞대응은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찬성 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기존 입장은 미국에 맞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대응을 하고 맞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히 협상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수출의 그런 다변화 문제, 또 안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의 문제들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맞대응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런 미국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런 현금 출자 부분이라든지 정말 맞대응을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이나 경제를 좀 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